자, 전해드린대로 민주당의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인 이 최강욱 전 의원에게 당원 자격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최 전 의원 아직 사과나 입장 표명 없는 상황이죠. 두 분과 함께 적침과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들어서 첫 비상징계가 내려진 거죠. 이 최강욱 전 의원 징계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강욱 당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기강의 해이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을 당에서 볼 때 큰 부담이고 위기의 시작이다. 당직자와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환의 계기를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단어 발음 자체를 그대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최강욱 의원의 문제 발언이 나온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이 신속하게 6개월 당원권 정지 비상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당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진행하는 상황을 많이 보고 있으면 이게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낄 정도였는데 당내 분위기 어땠습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비상징계라는 당의 조항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징계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안을 상당히 좀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당의 여성위원회에서도 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대해서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요번에 한 번의 발언뿐만 아니라 그간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방금 박성준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당의 기강의 문제, 위기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어떤 기강회의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어떤 인식, 말이라는 어떤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민심을 받아서 말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용어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당대표는 물론이고 이제 정말 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답게 발언하고 행동하자 이런 좀 쇄신하고 결의를 다지는 하나의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징계가 이 솜방망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강욱 전 의원 문제 발언과 또 민주당의 지금 대응 여기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좀 판단할 때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이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비상징계를 내렸다고는 합니다만은. 애당초 징계로는 해결이 안 될 사안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이제 여러 의원들은 사실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을 포함해서 말이죠. 강성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아주 극한적인 용어,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을 보고하는 정치를 계속하는 한 이런 막말 정치, 막말 잔치는 계속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사실 정치의 실패는 곧 언어의 실패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언어들이 이제 오고 가고 공방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지불식간에 자기들의 생각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뜯어 고쳐지지 않는 한 이런 막말 행진은 계속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지가 됐든 1년 정지가 됐든 당에서 징계하는 이 당적 정지죠. 당직 활동 정지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효은 선대위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 각성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요. 최 전 의원이 문제의 발언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친명계 비명계 간의 설전까지 벌어졌어요. 그리고 비명계 의원들이 당에서 망가졌다고 개탄을 하자 친명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반발했어요. 여기에 이제 강성 지지층까지 나서서 이 징계 맞느냐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내홍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제 수습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글쎄요, 이게
그 말 발언한 것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 상황에 대한 서로 인식차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뭐 위기다, 어떤 사람은 뭐 아니다. 예. 우리의 뭐 초점은 당내 문제, 특히 뭐 이재명 대표의 뭐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하고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서로 간의 입장 차이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식이 매 사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이 망가졌다? 아니.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친명 또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게서 공방이 있는 거였고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예. 입장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더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이 계속 어떻게 보면 또 충돌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예. 여기에는 항상 강한 목소리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예. 뭐 게시판에 뭐 이거를 또 지지하는 이런 강한 목소리들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민주당은 아직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약간 대표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마치 당 안에 이제 굉장히 큰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번에 최강욱 의원의 이 발언과 예. 당의 그 강한 조치를 시작으로 해서 예. 당내 지나치게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랄지 그 전에 문제가 됐는데 왜 당에서는 아무 얘기를 안 했냐라고 그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조금 더 점검하고 넘어가는 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지도부가 공식 사과를 했고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반성과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당사자의 사과나 문제 인식 이거에 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당에서 6개월 당직 그 정지를 네. 내린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사자는 잘못했다는 인식이 요만큼도 없어요. 그 페북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is democracy stupid? 이거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야, 이 멍청이들아. 아하. 이런 거를 페북에 본인이 직접 또 올렸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등에 잘못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징계하고 난리야.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최강욱 전 의원의 인격과 품격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당에서 비상징계 아니라 더한 거를 해도 네네. 본인 스스로가 잘못했다는 의식이 그야말로 일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징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것은 뭐 민주당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최강욱 전 의원의 잘못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이 그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게 하는 이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치권 전체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반성을 하면 뭐 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반성을 안 하는데 네. 아주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 전 의원의 이 발언을 놓고요. 여성 정치인들도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니까 진짜 한심해 죽겠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에 이런 직장 동료나 상사가 있다고 쳐보면 정말 싫을 것 같거든요. 조직이 이거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사실 그 조직은 그냥 이제 도태되어 가는 조직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면 뭐 진짜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같이 계셨던 의원님들 심지어 이 설치는 암컷 발언 듣고 같이 웃으셨잖아요. 저는 웃은 사람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선거 패배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있는 수준 아닌가. 자, 당내에서 나오는 저런 이야기 또 같은 정치인으로서 젊은 정치인의 발언도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민주당 앞서서 현수막 사건으로 청년 비하 논란이 있었죠. 또 여성 비하 논란이 더 불거졌고 또 김은경 혁신위의 노인 비하 논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허영 의원, 국민의 비례대표 산식을 알 필요 없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국민 비하 발언까지 모여 있어요. 지금 비하 논란 계속 모여 있죠.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 이거를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해결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이번에 뭐 비상징계를 긴급하게 내린 것 자체가 예. 이건 상당히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지금 말씀을 계속 이제 나열한 것처럼 민주당이 왜 계속 저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국민들 앞에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가 그런 점에서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항상 그 선거를 앞두고는 어떤 정책 대결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가 네. 지나가는 걸 보면
그런 설화 때문에 선거가 크게 뭐 요동치는 뭐 그런 변수들이 좀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뭐 이제는 어떤 뭐 특정 지역을 비하했다, 예. 뭐 특정 세대를 뭐 비하했다, 뭐 투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뭐 이제 설화가 생기거나 이렇게 했는데요. 예. 이제 우리 국민 수준도 정말 높아졌는데 예. 왜 국민을 대표한다는 이 정치권은 국민들 그 수준을 전혀 못 따라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엔 좀 명확하게 해야 되고요. 민주당도 이게 단지 민주당만의 문제도 저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정치권 전체가 굉장히 극단의 정치를 하면서 대결 정치를 하면서 말이 너무나 험해졌고 예.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뭐 입단속 수준, 뭐 외부에서 그 강제된 입단속이 아니라 정치인들 스스로 자정하는 그런 작업들이 더 활발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설화 이야기해 주셨으면 정치하시다 보면 이제 설화가 이제 선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변수로 작용할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글쎄요, 뭐 지지층을 똘똘 뭉치게 하는 힘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중도층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데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보나 교육적으로 보나 좋지 않은 일인데 네. 제가 볼 때는 너무 쉽게 정치인이 될 수 있고 너무 쉽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 정치 제도, 정치 환경도 저는 근본적인 문제다 생각을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막말 정치하는 정치인들을 거를 수 있는 장치는 결국 투표에 의한 선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지금 많은 또 막말하는 그 정치인들 보면은 위성 정당 출신들이 또 유독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성 정당에 속한 정치인들 전체를 우리가 이제 폄훼할 수는 절대 없지만은 예.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거 투표를 통해서 거르는 장치가 작동이 될 때 예. 이런 정치인을 좀 거르는 그나마 하나의 제도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이 정치인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는 이것을 그 선거 제도, 정치 제도로서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누가 누군지 또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저는 일어나는 그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이니환 혁신위원장 임명된 지 오늘로 한 달이 됐습니다. 앞서 중진 험지 출마 등 이 4개 혁신안을 발표를 했죠. 이 위원장이 당이 가야 할 방향 제시를 제대로 했는지 또 이거를 당에선 제대로 따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뭐 결과를 내놓든 간에 그렇죠. 일단 당은 따라야 된다. 따라야죠. 이게 그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예.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대패해가지고 예. 정말 잘해보자라고 하는 개혁을 꼭 해야 된다라고는 취지에서 이니환 혁신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이 혁신위원회의 요구사항을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이 선택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순간 저는 개혁 실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당 지도부가 이니환 혁신위원회의 그런 혁신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전권을 줬잖아요. 그러면은 그 혁신위원회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권 준 게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개혁하겠다,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그런 그 의도가 도루묵되는 것이고 그 신뢰를 잃는 것이죠. 그래서 이니환 혁신위원회가 저는 방향을 잘 잡고 여러 가지 요구안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공천과 관련된 것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방향 자체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당 지도부가 하루빨리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니환 위원장이 지난 20일에 민주당 비명계죠 이상민 의원 만났고요. 오늘 양양자 한국의 희망 대표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연 확대에 신경을 쓰겠다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건너갈 수 있을지 외연 확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시는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니환 혁신위가 원래 목표가 저는 내부 혁신으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외연 확장으로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니환 혁신위가 별로 효용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그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 그 뭔가 혁신이 수면 연장 그리고 현재 국면 전환으로 상당히 외부 인재 뭐 혁신이랄지 그러니까 영입이랄지 이런 쪽으로 좀 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게 과연 뭐 실제 효과를 거둘지도 좀 의문이고요.
김기현 대표 갑자기 뭐 빅텐트도 아닌 슈퍼 빅텐트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뭐 한동훈 장관도 띄우고 원희룡 장관도 띄우면서 뭔가 좀 국면을 전환해 보려는 저는 그런 약간 정말 애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계속 민주당 내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을 하니까 네. 아 그러면 이상민 의원도 좀 만나고 밖에서 제3지대를 하고 있다는 뭐 양양재 의원도 만나서 뭔가 국민의힘이 뭐 슈퍼 빅텐트를 마치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약간 국민들한테 그 시선을 좀 돌리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약간 저는 그런 인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이제 원희룡 장관 험지 출마 의지를 밝혔어요.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른바 이제 명령대전이 성사될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가능성은 어떤지 또 원희룡 장관에 대한 그 쓰임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쓰임새가 크다고 봅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누가 뭐래도 대장동 일타 강사 아닙니까? 예. 대장동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원희룡 장관 정도 되면은 예. 대권 주자였고도 예비 후보였고 그다음에 또 전국구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인지도도 높고요. 예. 제주지사도 2번씩이나 했고 하기 예. 때문에 원희룡 장관은 어디를 가나 저는 승산이 있다 생각을 하고 가능성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점치기는 어렵겠으나 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하고 저는 붙어볼 만하다. 직접. 예. 계양을 그러면은 저는 원희룡 장관의 정치적인 체급도 더 올릴 수 있다.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제 결과가 좋아야 되겠지만은 이 결과가 다소 안 좋더라도 저는 원희룡 장관의 그런 선당 후사라 그럴까요? 그런 어떤 그 마음 그거는 국민들 또 당원들께 충분히 읽힐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생각하고 예. 특히 원희룡 장관이 그런 험지 출마 어려운 결단을 해준다면은 예. 인요한 혁신위원회로서는 굉장히 정말 반가운 일이고 그것은 이제 혁신 개혁 험지 출마에 시동이 제대로 걸릴 수 있는 그렇죠.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원희룡 장관의 그런 그 어떤 희생 예. 이런 것은 굉장히 값진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 개항에 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다른 지역 험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향도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적 생각은 어떠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예. 얘기해 본들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한번 붙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정책적인 이슈가 되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정쟁이 아니고 예.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이 개항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정말 정책적인 얘기들입니다.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지역 개발의 문제, 또 지역 개발과 관련된 부패의 문제 이런 것을 일소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예. 내가 거기에 간다라는 출사표를 던지면은 저는 그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한동훈 장관이요. 총선 출마설 힘을 받으면서 민주당의 비판 목소리가 지금 거세고 있는 상황이죠. 여당이요. 훈비 어천가를 부르는다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 장관 자신을 띄우는 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장관님 너무 띄우는 거 아니냐, 훈비 어천가 부른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저를 띄운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이 저를 띄운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한 장관 여당이 아닌 민주당이 본인을 오히려 총선으로 띄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정말 날로 한동훈 장관 발언이 좀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 정도로 얘기하면 스스로 띄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민주당이 예. 뭐 띄운다고 하는데 글쎄요, 민주당이 그동안에 띄웠나요?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예. 이걸 띄운다고 말하는 건 지금 적절치 않고요. 네네.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보면 예. 거의 지금 이건 대선 주자급 이상의 행보, 전국 행보를 하고 있고요.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의도 300명의 문법이 아닌 국민 5,000명의 문법을 쓰겠다고 했고요. 네네. 그리고 거의 방송도 하루 종일 저는 언론도 상당히 한동훈 띄우기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디 대통령보다 더 관심에 있고 네네. 지금 발언이 민주당이나 이런 그 한동훈 장관 이렇게 비판을 넘어서서 예. 모든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는 스스로 한동훈 띄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